국가대표 축구팀 소식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우리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현재까지 지금 계속 임시 체제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과거 바르샤의 레전드 출신 감독 이 사비 에르난데스 감독이 최근 바르샤에서 경질을 당했는데, 그리고 한국 대표팀 감독 자리를 제안받았는데 거절했다라는 현지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쯤 되니까 우리 국대 감독 선임 제대로 절차 진행되고 있는 거야? 이런 궁금증도 많이 나오는데, 이 외국인 감독들이 계속 거절이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 이유 뭐라고 보십니까? 일단 사비 감독의 경우는 말이 좀 엇갈리고 있는데요. 음. 스페인 매체는 한국이 거절당했다라고 하고, 네. 대한축구협회나 이제 국내 에이전트들은 사비 감독이 현재 에이전트가 먼저 타진했지만 곧바로 철회했다, 이렇게 서로 좀 입장차가 있는 것 아하, 같아요. 그렇군요. 예, 현재 대한축구협회가 전력강의회가 말씀해주신 대로 정식 감독 선임 결국 목표했던 5월 초중순에 하는 거 실패했고요. 음. 이걸 만회하기 위해서 오히려 더 네임밸류가 높은 감독을 선임한다는 루머가 떠돌고 있습니다. 예. 소문으로는 뭐 무리뉴, 베니테스 이런 유명 감독들 이름이 나오고 있고, 사비 예. 감독은 뭐 실제로 접촉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음. 사실 한국은 제시마시 감독 선임 실패 과정에서 패를 너무 많이 깠어요. 이제 제시할 수 있는 연봉 규모도 다 드러났고, 네. 업무 형태나 계약 기간 등도 많이 노출이 됐는데, 유명 감독의 에이전트들은 한국이 다급하니까 뭐 이 정도 금액 쓸 수 있겠지, 뭐 사우디나 중국이나 이런 데처럼 지금 큰 금액도 쓸 수 있지 않을까, 급하니까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실제로 접촉해 보면 대한축구협회는 한 30억 원 정도의 금액을 얘기를 하거든요. 네. 여기서부터 현실의 갭이 굉장히 발생하고, 이거를 좁힐 수 있는 다른 어떤 도구나 매력적인 제안이 옵션이 없다 보니까 감독 선임들이 계속 실패를 하고 있습니다. 한때는 우리 대한민국 국가대표팀이 뭔가 재기를 노려보려는 그런 감독들에게 세계적인 명성을 얻었던 감독들에게 인기가 있는 팀이라고 또 분석이 나왔었는데, 계속 좀 거절당하니까 좀 기분이 좋지는 않네요, 축구 팬으로서. 네. 예. 이름도 사비 감독인데 좀 누가 좀 사비를 털어서 좀 이렇게 좀 잘 대우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드는데, 네. 넘어가겠습니다. 자, 지금 북중미 월드컵 예선을 우리 축구 대표님 치르고 있습니다. 이제 6월에도 많은 경기들이 있는데, 임시 황선홍호에 이어서 임시 김도훈호가 출범했죠. 김도훈 감독이 이제 6일에 싱가포르와의 원정 경기, 그리고 11일에 중국과의 홈 경기 감독을 맡게 됩니다. 김도훈호에 대한 평가를 좀 해주시고, 임시지만요. 그리고 임시 말고 진짜 대표팀 감독 선정 좀 언제쯤 될지도 좀 점쳐 주시죠. 네. 일단 뭐 김동훈 감독이 AFC 챔피언스리그 아시아 이제 정상에 올라봤던 지도자고요. 예. 경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2022년 여름까지 싱가포르 최고의 팀이라는 라이언시티를 이끌었기 때문에, 네. 그것도 싱가포르를 잘 아는 지도자라는 점, 이게 컸던 것 같고요. 그리고 싱가포르전 다음은 우리가 또 중국전을 홈에서 치르는데, 그 경기를 겨냥해서 김도훈 감독이 중국에서 지도자 생활을 했던 박건아, 최성용 코치를 선임했거든요. 이것도 좀 기회를 같이 한다고 봅니다. 아마 두 팀 다 한 수 아래기 때문에 우리가 승리하는데 크게 변수는 없을 거고, 김도훈 임시 감독도 미션 달성은 하리라 보는데, 네. 문제는 말씀하신 정식 감독 선임입니다.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저는, 그러니까 사람을 우리가 이제 고용하기 위해서 평가하고 또 이제 미팅을 하고 면접을 본다고 하는 예. 요 과정, 그리고 협상의 과정이 이게 심각하게 분리된 게 지금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상대가 협상 과정에서 나눴던 대화나 이런 것이 그 다음에 하는 데 있어서 생각이 너무 많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거든요. 예. 호감을 가진 이제 감독 후보가 협상을 위한 큰 틀, 뭐 금액, 기간, 업무 방식에 대한 협의를 제가 볼 때는 전력 강화 위원장하고 바로 해야 되는데, 전력 강화 위원장은 그냥 평가만 하고 이 사람을 선임하기 위한 그 미팅을 하세요, 협상을 하세요 라고 이제 행정적으로 넘겨주고 마는데, 여기에서 발생하는 간격이 오히려 우리가 좋은 감독을 빠르게 좀 순발력 있게 데려와야 되는데 계속 실패를 하고 있고요. 그래요. 그런 시스템의 문제는 지금 정몽규 회장이 계정을 바꾸면서 발생한 이 문제거든요. 예. 그래서 아무리 좋은 감독을 후보해놓고 접촉해도 데려오기는 어려울 거니까, 이거는 이제 정몽규 회장이 시스템을 바꾸기 위한 결단을 좀 내려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좀 절차적으로 좀 행정적으로 좀 간소화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보이네요. 저는 최대한 빨리 전력 강화 위원장하고 협상 담당자가 같이 가가지고 감독과 뭐 원터치로 해결하는 그런 시스템을 가야 된다고 봅니다. 네, 원터치. 알겠습니다. 마지막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벌써 좀 추억의 이름이 됐는데, 그 위르기엔 클린스만 전 대표팀 감독에 대한 중도 해지 위약금이 100억 원 가량이다. 이걸 이제 축구협회가 내야 하는 상황이라 재정적으로도 타격이 크다.
그래서 차기 감독 선임에 이 늦어지는 것 중에 원인 중에 하나가 이 위약금 100억 원 또 영향을 주고 있다. 뭐 이런 언론의 추정도 나오고 있는데 일단 100억 원 규모 자체도 추정이긴 합니다만 뭐 그것도 원인이라고 볼 수 있나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원인이죠. 지금 아하. 대한축구협회가 연간 예산이 올해 같은 경우 1,400억 정도 되는데 네. 100억 원이 넘는 금액이면 거의 10분의 1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재정적인 면에서 유동성의 위기가 올 수밖에 없는 규모고요. 네. 그래서 대한축구협회도 클린스만 감독과 이 위약금 규모를 좀 줄이기 위한 협상을 했는데 네. 클린스만 감독은 단호하게 다 받겠다고 했습니다. 아. 예. 이 100억 원 가량이 만약에 클린스만 감독 위약금으로 가지 않고 감독 선임에 쓸 수 있다고 하면은 정말 대단한 감독들을 우리가 선임을 할 수 있겠죠.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클린스만 감독을 선임하고 경질하고 이 판단을 결국 결정한 정몽규 회장의 선택이 좀 심각한 위기를 이렇게 부른 거라고 보여집니다. 아, 근데 100억 원 다 받겠다. 디스카운트 안 해준답니까? 예정을 생각해서라도. 이거는 뭐 더 칼 같다고 저는 보고요. 아, 네. 그만큼 좀 클린스만 감독이랑 국제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아무도 이제는 보지 않는 감독을 그런 장기적인 4년 계약으로 데리고 온 정몽규 회장의 판단이 예. 엄청난 뭐 미스였다고 봅니다. 아, 원래 예중이 없는 질문이 하나만 더 드리면 오늘 김도훈 그 임시 감독이 이제 명단을 발표하잖아요. 네. 이승우 선수 어떻게 될까요? 이승우 선수가 어제 리그 경기가 있었는데 예. 이제 장염으로 인해서 출전을 하지 못했거든요. 뭐 최근에 퍼포먼스는 굉장히 좋은데 많은 사람들이 이승우를 뽑아야 된다. 아니다. 이승우는 대표팀에 뽑기에는 약점이 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예. 김동훈 감독이 좀 변화를 위한 선택을 좀 가져갈지 저도 궁금하고요. 예. 이승우 선수 외에도 지금 최전방에 있는 조규성 선수가 아마 이번에 뽑히기 어려울 수 있다. 부상으로 뽑히기 어려울 수 있다는 얘기도 있거든요. 예. 그런 포지션에 대한 김동훈 감독의 새로운 선택도 상당히 궁금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축구계 이슈가 워낙 많기 때문에 서호정 축구 전문 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좀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앞으로 김도훈 호 관련해서도 좀 지켜봐야 되겠네요. 아침 일찍 연결 응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서호정 기자였습니다.